캘린더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 올해의 연도를 자,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들은 보통 이제 상위에 HTML 벗어난 위쪽에 보통 세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작성을 할게요. 자, 캘린더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캘린더 칼 이퀄 캘린더 점 캘린더 점 나와라 get instance. 자, 임포트를 해야 되죠. 자, 캘린더 자, 오타 없이 작성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임포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클릭한 이게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 코드에는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나 JSP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서 자, 단축키를 이용해서 자, 뭐였냐면은 자, 컨트롤 스페이스 바죠. 자,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은 자, 임포트 할 수 있는 클래스들이 쭉 나오고 선택만 잘하면 되죠. 자, 캘린더 java.util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자동으로 자, 임포트 처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동으로 나오죠. 자, 이제 연도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인티저 new equal 자, 칼점 get 캘린더 점 year. 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올해의 연도를 갖고 올 수가 있죠. 올해의 연도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자, 올해는 자, 이게 설정하기 나름이라고 했어요. 자, 올해를 세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작년도를 세팅할 수도 있고 예. 자, 올해면 올해 태어난 사람은 너무 깐난 얘기죠. 자, 어쨌든 예, 그래서 설정하기 나름이라는 거고요. 자, 지금은 이제 연도를 갖고 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세팅을 하는 게 좀 낫겠죠? 작년. 자, 올해는 아직 그래서 이어 마이너스 1이라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네, 세팅 잘 됐어요.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셀렉트 상자에 대한 전송이죠. 전송 테스트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자, 자, 뭐죠? 자, 포문을 이용해서 연도를 좀 자동으로 나오게 세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캘린더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 올해의 연도를 세팅이 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계속 이제 전송 관련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에어리어와 한줄 입력 상자, 셀렉트 상자 모두 다 자, get 파라미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방금 우리 조금 아까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알아봤고요. 체크박스라든지 또 라디오 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마저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세팅을 해서 자, 어떻게 받아야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송 테스트 3번에 해당이 되고요. 자, 여기다 지금 우리 작성하고 있는 이 파일에다가 추가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성별이죠. 자, 성별.
여기 밑에 보시면 전송 테스트 3번에 보시면은 뭐 애완동물이라고 나오는데, 자, 뭐 그 내용 그대로 할게요. 성별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애완동물 종류. 예. 자, 여기다 애완동물이라고 쓰면 너무 생뚱맞은가? 자, 그럼 과목이라고 해볼까요? 우리는 과목. 자, 체크박스를 여기다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목 설정, 과목 있죠? 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 위에다가 쓸게요. 주소 위에. 학습 과목. 라고 설정을 하고요. 자, 체크박스로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put 타입, 체크박스, 자, name, 자, 서브젝트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자바, 우리 학습하고 있는 과목. 자, 그리고 input 타입 equal 체크박스, 자, name equal 서브젝트.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HTML 쓸게요. 그리고 여기 value 값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value equal java. 자, value equal HTML. 자, 과목 하나 3개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설정할게요. 자, input 타입 체크박스. 자, name equal subject. 자, value equal 자, MySQL. 자, 과목 부분을 지금 추가했어요. 추가했고요. 자, 체크박스 형태로 자, 뭐 3개 다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잘 나오겠지만 자, 학습 과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작성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자, 이름값들이 다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값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에 우리 HTML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하나의 그룹으로 여기 있는 것들은 엮어놔야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특정 테이블에 과목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 하나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2개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3개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는 하나의 컬럼에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자바나 HTML, 뭐 MySQL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약간 그래서 자, 같은 이름으로 지금 세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밸류 값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다 다르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받는 쪽이죠. 자, serve.jsp를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적어 볼까요? string. 아까 서브젝트였었죠. 그래서 서브젝트 or request get 파라미터. 자, get 파라미터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이죠. 출력은 맨 아래 하도록 할게요. 자, 체크박스를 지금 HTML로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request get 파라미터로 받아지는지 우선 작성을 한번 해보고 잘 안 되면은 이제 우리 전송 테스트에 여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해요. 지금 하려는 내용이. 자, 일단은 get 파라미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작성도 하셨죠? 자, 다른 데이터 일단 대략 넣으시고, 학습 과목도 자,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만 선택을 해볼게요. 자바 하나만 선택을 하고 전송. 자, 보시면 맨 아래 출력을 시키고 있는데 잘 나왔어요? 자, 이렇다라는 얘기는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로도 다른 것들과 동일하게 작성을 했는데도 예,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화면 뒤로 가서 자, 이번에는 HTML, 지금 하나씩만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HTML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HTML을 선택을 하고 전송. 자, HTML도 잘 됐어요. 자, 하나씩 다량 선택을 안 했고요. 자, MySQL도 선택을 하면은 네, MySQL도 잘 나왔고 자, 여기 새겨져 있는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이 글자가 넘어가는 게 아니죠. 자, 사용자가 선택을 하게 되면 밸류 값이 넘어가죠. 자, 밸류 값은 소문자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자, 전송되는 데이터는 예, 설정한 대로 예, 소문자가 당연히 넘어가겠죠. 자, 이제 하나하나씩 선택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자, 이제 두 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랑 HTML. 화면은 예, 두 개 다 나와 이제 좋은데 하나만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세 개 다 선택을 했더라도 예, 하나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HTML, 자바를 일단 제외해 볼게요. 자바를 제외하고 HTML과 MySQL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송하면은 예, HTML만 나오네요. 자, 즉 맨 앞에 자, 맨 앞에 체크한 내용이 걔만 전달이 되죠. 자, 뒤에 있는 것들은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바까지 선택을 해서 세 개를 다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맨 앞에 자바가 있죠. 자, 그래서 자바만 넘어갔고 자바를 제외하고 HTML과 MySQL을 선택을 클릭을 하고 전송을 했더니 자, HTML만 예, 인자 뭐죠? 전송이 돼서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하나도 선택을 안 했어요. 하나도 선택을 안 하고 전송을 합니다. 자, 하나도 선택을 안 하고 전송을 하게 되면은요, 널 이렇게 나오죠. 이 널이라고 나오는 거는 다른 것들도 똑같아요. 자, 이름을 선택을 안 하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전송하게 되면은 이름은 널이라고 안 나오네요. 이거는 그냥 값이 비어서 나오는데 얘만 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른 것들도 해볼게요. 하고 싶은 말, 자, 이것도 좀, 자, 입력하지 않고 전송하게 되면 그 위치죠. 그래서 어쨌든 내용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얘는 널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선택을 안 한 경우에. 자, 일단 널이라는 그 자체는 없다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만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단일 선택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뭐죠? 다중 선택인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체가 전송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자,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로 예, 받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 학습 화면에 카페 화면에 나와 있는데, 자,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가 아니고요. 자, 뭘로 받아야 되냐면은 get parameter values라는 걸로 받아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get parameter values. 자, 우리 한 줄 입력 상자라든지 일반적인 텍스트는 여러 줄 입력 상자라든지 뭐 상관없이 일반적인 텍스트는 get parameter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네임 값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은 get parameter로 지금 자, 설정을 했더니 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자, 뭘로 받아야 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arameter values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HTML에서 전에 HTML과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언급이 됐던 얘기인데, 자, 동일한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는 HTML 자, 태그들은 동일한 이름으로 자바스크립트도 그랬고, 우리 JSP도 그런데 배열로 인식을 해요. 얘를 배열로 본다라는 거예요. 배열로. 그래서
자, 뭐죠? 자, 동일한 이름으로 자, 데이터 설정에 대해서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얘네들을 배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받을 때도 배열 데이터를 받는 그런 그 메소드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텍스트는 get 파라미터로 다 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배열 형태로 데이터가 넘어간다? 자, 그거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파라미터 밸류스라는 이러한 메소드죠. 자, 메소드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변경하도록 할게요. 파라미터 밸류스. 자, 가로 안에 설정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름 값이잖아요. 서브젝트라는 이름으로, 즉 배열을 생각을 하세요. 자, 서브젝트라는 배열 이름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배열이 넘어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받을 때의 타입이 다르죠. 배열은. 일반 텍스트는 다 스트링으로 받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배열이 넘어오는 거는 이게 스트링이 아니잖아요. 아, 스트링이긴 한데, 자, 배열 타입, 그 모양을 형성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다 배열 모양을 여기다 자, 그렸습니다. 작성을 했고요. 자, 배열 타입으로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했더니 빨갛게 언더라인 되어 있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get parameter values는 배열 데이터를 받을 때 사용이 되는 메소드예요. 자, 그러면은 서브젝트, 자, 밑에 서브젝트라고 했는데 어떻게 출력이 되나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출력을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젝트라는 배열 변수를 출력해 볼게요. 자, 화면에서 자, 다른 것들은 내용은 대략 입력하시고 자, 학습 과목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전송시킬게요. 자, 배열 변수를 거기다 작성을 했더니 되게 난해하게 자,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코드로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배열이 지금 넘어왔는데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바, HTML, MySQL. 자, 이렇게 생긴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밸류스로 받지 말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전에 이렇게 우리 자바 전에 우리 학습을 할 때, 자, 배열을 바로 이렇게 출력을 시켜본 적이 한 번 있는데, 자, 당연히 잘 안 나옵니다. 자, 새로 고침, serve.jsp를 새로 고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한 얘기예요. 그 배열이죠. 배열은 직접적인 변수 출력이 되지를 않아요. 변수 출력이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고요. 자, 출력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하죠. 자, 0번이냐 1번이냐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서브젝트 배열 변수 0번 이건 자바죠. 자바의 위치를 가리키는 거고 자, 0번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출력이 되겠죠. 저장을 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화면을 새로 고침하도록 할게요. 하게 되면은 0번 위치에 해당이 되는 자바가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다시 활성화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 다른 곳에서 배열 데이터가 지금 HTML에서 전송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그냥 0번 이렇게 놔볼게요. 자, 화면 뒤로 가서 자, 전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송하면 0번 위치에 있는 거 잡아 출력이 잘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만약에 1번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HTML 출력이 되겠죠. 자, 전송하게 되면은 1번 위치에 HTML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다 나올까요? 예, 당연히 반복문 써야죠. 반복문 써서 출력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지금은 출력하려고 하는 게 일단은 목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한 내용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반복문을 여기다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데이터와 좀 구별하기 위해서 HR을 좀 적을게요. 자, 포문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고, 자, 인티저 i는 0. 자, 배열 개수죠. 자, 배열 개수. 배열 개수만큼 반복문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 배열 개수는 서브젝트 점 랭스. 자, 랭스라는 걸 써주게 되면은 배열에 대한 길이를 얻어다 주게 되고, 그렇죠? 자, 반복문의 비교 조건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자, 그리고 출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점 프린트로 출력할게요. 아웃점 프린트. 자, 서브젝트 i. 자, 일단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자, 어쨌든 제가 포문이 돌아가면서 0번, 1번, 2번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배열 개수만큼 지금 돌린다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작성됐나요? 자,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데이터들은 대략 일단 넣으시고, 자, 과목을 일단 3개를 다 해볼게요. 3개를 다 전체를 체크를 하고 전송. 자, HR 때문에 이렇게 쭉 선이 그어졌고요. 그 밑에 출력을 지금 하고 있죠. 아,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자, 간격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하나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어쨌든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배열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오게 지금 세팅을 했어요. 자, 세팅을 했고요. 자, 다시 화면으로 가서 자, 이번에는 2개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와 HTML만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송을 합니다. 자, 자바와 HTML을 선택을 했더니 예, 2개만 나왔습니다. 잘 됐죠? 자, 그리고 자바랑 MySQL. 자, 이렇게 2개만 이번에도 자바와 MySQL 전송하면은 자바랑 MySQL 예, 선택된 내용으로 정확하게 잘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자, HTML 하나를 클릭을 하고 전송을 합니다. 예, 잘 나왔어요. HTML. 자, 그리고 MySQL만 선택을 하고 전송을 하면은 예, 잘 나왔고 예, 다 됐죠? HTML과 MySQL을 선택을 하고 전송을 하면은 예, HTML과 MySQL 예, 정확하게 잘 됐습니다. 자, 배열 데이터죠? 배열 데이터. 자,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HTML 상에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자,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아직 근데 완성이 된 거는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제 하나도 선택하지 않도록 할게요.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송을 합니다. 오류 나요. 오류 납니다.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전송을 하면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자, 하나라도 선택을 하거나 하나라도 선택을 하고 전송을 하면 오류가 안 나죠. 예, 잘 돼요. 모두 다 선택을 해도 상관없고. 자, 그러나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오류가 날까? 그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죠. 아까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로 그냥 파라미터로 아까 한번 받아봤었죠. 받아봤을 때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널이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오류가 나는지. 자, 이게 배열 데이터인데 자, 이렇게 위에 있는 걸 잠시 주석 처리하고 진짜 배열 데이터 직접 작성을 했어요. 자, 이거 지금 하게 되면은 예, 정상적으로 출력이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잘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널.
예, 만약에 자 전송된 데이터를 받는 자 request get parameter values 자 요거를 쓰지 않고 그냥 직접 코딩을 했다라고 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밑에 포문을 보세요. 자 배열 타입이기는 한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오류 나겠죠? 이거 오류 납니다. 이 상태 요거를 지금 이 상태로는 당연히 널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문법상으로는 맞는 그 문법상으로는 오류는 없는 거예요. 문법상의 오류는 없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서브젝트라는 변수는 없는 셈 칩니다. 없는 셈 쳐요. 즉 없는 거예요. 문법상으로는 이렇게 써도 오류가 안 나지만 주석 처리해 볼게요. 주석 처리하면 어때요? 당연히 없죠. 없는 건데 자 서브젝트라는 변수를 지금 다 모두 주석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 거기다 랭스를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널이라는 건 이렇게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문법상으로는 예, 괜찮지만 이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없는 셈 쳐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변수가 없는 셈 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류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자, 즉 사용자가 선택을 하나도 안 할 경우에는 예, 널이라는 데이터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거예요. 서브젝트라는 변수가 넘어오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오류 발생하는 걸 안 할 수가 있냐? 즉, 데이터를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택된 과목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또는 뭐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하는 게 낫겠다.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게. 자, 그래서 무슨 장치가 필요하냐면 이 포문이라는 거는 실제로 진짜로 위에 상단에 존재하는 변수에게 예, 랭스를 붙여서 예,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포문이 지금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도 없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오류가 나듯이 그쵸?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자, if 포문 위에 이걸 써줘야 돼요. 자, 포문이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은 서브젝트가 not equal null, 즉 null이 아닌 경우에 자, 서브젝트 데이터가 이 서브젝트라는 변수가 null이 아닌 경우에만 포문이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문을 if문으로 감싸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null이 아닌 경우에만 포문이 돌아가게 해놓은 거고 null인 경우에는 실행을 안 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네, 작성 다 했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자,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죠? 아까는 오류가 났었는데 지금 다시 전송해 보면은 예, 오류를 면했어요. 오류를 면했고요. 자,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폼은 돌아가게끔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예, 아무것도 안 나오게 정상적인 거죠.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으면 안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뭐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라도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면은 print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자, 이 부문에 자, 들어가 있는 조건이죠. 조건에 대한 반대, else. 이거는 else라는 얘기는 널이라는 얘기죠. 서브젝트 데이터가 널인 경우. 이거는 사용자가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작성해 보세요.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결과 볼게요. 자,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은 예,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자, 그리고 선택을 하고 아까처럼 예, 선택을 한 경우에는 예, 정상적으로 또 출력이 잘 돼야 되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체크박스로 되어 있는 다중 선택 버튼이죠? 버튼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 다중 선택 상자. 예. 자, 체크박스로 되어 있는 요소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지금 자, 테스트를 통해 지금 알아봤고요.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죠. 하나가 더 남았네요. 자, 뭐냐면은 성별처럼 딱 하나만 단일 선택을 얘기하는 거죠. 단일 선택 그 태그. 자, 라디오 버튼이었었죠? 라디오 상자. 자, 라디오 상자를 이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별이라고 할게요. 성별이라고 해서 자, 학습 과목 밑에 예, 생년 위에 밑에다 할까요? 생년 밑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년 셀렉트 상자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밑에 전화가 있고 예, 그 위에다 쓸까요? 전화 위에. 자, 여기다 성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상자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인프 타입 이퀄 레이디오. 자, 네임 값이죠? 네임 값, 젠더. 자, 밸류 이퀄. 자, 남성이라고 쓸게요. 남성. 그리고 바깥의 출력도 남성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냥 영문 형태로 할까요? 자, M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라디오. 자, 복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인풋타임 라디오, 네임 이퀄 젠더. 자, 밸류 값만 달라요. 밸류 값이 이번에 F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 자, 이러한 데이터는 지금 서브젝트랑은 좀 다르죠. 자, 모양도 다르기도 하고, 이건 다중 선택이 아니잖아요. 단일 선택이죠. 자, 그러면 우리 JSP에서 자, 얘를 request.get 파라미터로 받을 수가 있는지 자, HTML 작성을 하시고 자, serve.jsp를 열어볼게요. 아, 끝에 br을 좀 써줘야 되겠네요. br. 자, 작성됐나요? 자, serve.jsp 가서 자, request.get 파라미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별이죠? 자, string gender equal request.get 파라미터. 자, 일단 request.get 파라미터로 자, 받아보고 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HR 바로 밑에 출력할게요. 좀 이게 좀 예, 변수 출력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예, 구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쓸게요. 좀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라고 좀 앞에 쓸게요. 앞에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생년, 전화번호, 주소, 자, 내용 자, 이렇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성별이잖아요. 자, 성별. 자, 내용 바로 밑에다 적을게요. 성별. 젠더. 자, 작성됐나요? 자, 테스트 해볼게요. 자, 화면을 일단 새로 고침 좀 해주시고. 자, 남성, 여성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자,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고. 자, 그리고 전송시키도록 할게요. 네, 잘 나왔죠? M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자, 설정된 값으로 설정된 값이 사용자가 체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밸류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넘어가는 거 확인하실 지금 확인됐고요. 자, 다른 성별을 선택을 한번 해보죠. 여성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전송 누르면은
밸류로 설정되어 있는 내용이 잘 넘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고침을 좀 해서 자, 하나도 지금 선택을 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오류가 나지는 않아요. 오류가 나진 않는데 널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설정된 값이 넘어가는 거 우리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가 없으면 당연히 널이라든지 뭐 어쨌든 표시는 안 하죠. 표시는 안 하고. 자, 만약에 널이라는 글자로 출력이 되는 것이 좀 보기 싫다라든지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이런 거를 좀 써주면 되겠죠. if gender equal null. 만약에 젠더의 값이 널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 널일 경우에는 젠더를 그냥 공백 처리한다라는 거죠. 자, 젠더의 값이 혹시 지금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아서 널 처리가 되려는 그런 상황이다라면은 괜히 널이라는 글자를 출력시키지 말고 그냥 공백으로 출력을 안 시킨다는 얘기죠. 자, 성별 내용 출력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젠더도 자 라디오 상자죠. 라디오 상자도 get 파라미터 이 메소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알았습니다. HTML로 그 폼 형성하는데 그 나올 수 있는 태그는 다 적은 것 같아요. 자,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도 뭐 한 줄 입력 상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받는 거고요. 자, 우리 여러 줄 입력 상자, 자, 지금 get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는 거 확인했고요. 자, 얘만 달랐습니다. 다중 선택인 상황, 이 경우에만 배열 형태로 넘어가는 거로 우리가 확인이 됐어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할까요? 자,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시고요. 좀 10분 쉬었다가 우리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